예, 제목 보이시나요? 앞에 선생님 얘기 듣고 숨이 탁 막혔습니다. 저희와 어쨌든 정신 건강 문제, 저희는 뭐 이제 정신 건강이라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심리적 안정이라고 할 때 이 외상 후 뭐 트라우마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제가 주제인 탈성매매 여성 자립지원 통합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오늘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기까지는 솔직히 저 자신도 정교하지 않고요. 일상에 밀리거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인력이 투여되는 문제에서 이게 사례 관리가 저희 상담소는 5인이고 자활지원센터는 6명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무튼 3인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 지원해야 되죠. 자립의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솔직히 사례 관리를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일들이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천하는 저희 현장으로서는 사례회의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통합사례회의도 열심히 합니다. 지역 자원들과 그다음에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통합사례회의의 요청을 저는 되게 많이 두들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제 자체가 성매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있다 보니 거기 안에서도 또 다른 내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시설에 주거가 필요해서 주거의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성매매 경험이 있으면 10대들은 받지 않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어쩌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증이죠. 저는 복지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가는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매일 점검받고 그리고 제가 하는 현장에서는 주무관청은 여가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점검을 받을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점검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복지와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어쨌든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 지원 통합 서비스 구조에서 자활까지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가져가면서 법에 아까 말씀 다 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어쨌든 보호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정책에 입각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교수님이 말씀을 좀 저한테 초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선생님의 귀한 시간들을 어떤 걸로 채워야 되지? 솔직히 일상에서 밀려서 못하다가 강의안을 며칠까지 주세요 메일을 받고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그렇다면 고민하다가 성매매 경험 당사자 지원에 대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좀 더 같이 이해하고 저희가 막힘없는 운동과 성찰을 위해서 지역에서 같이 연대하고 또 저희 편이 돼주십사 하는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전문가라고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지금 계속해서 위축이 되었습니다. 저 복지사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의 어떤 부분 저희는 권력에 약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여성, 인권, 여성주의, 페미니즘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의 성매매 문제를 내 문제로 초대하는 일, 저는 또 성매매 경험이
비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될까? 치열한 저와의 사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짧게나마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진짜 모처럼 시청 광장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의 대의제는 성평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는 여성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존재하지만 존재에 어떤 드러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예, 목소리에 어쨌든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원 체계에 또 같이 있다 보니 상담이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운동적 성찰을 하고 성평등의 구조에, 성불평등의 구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거창해 보이지만 보건복지보단 저희가 되게 가난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장에서보다 여성부의 예산은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저희는 아직도 사회복지 임금 테이블에 가지 못해서 경기도는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으로 오롯이 살아야 하는 우리가 이 현장에서 제가 그렇지만 저희가 할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저도 인식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적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예,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즐거운 세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뭐 아동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러한 것들은 폭력이 너무나 일상에서 들어와 있었지만 저희가 그 문제들을 새롭게 보지 않았던 거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당연하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왜 사회복지사업법과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 처음에 제도가 필요해서 저희도 만들었죠. 그래서 가정폭력 아내 구타 문제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그 법 제정 운동을 할 때 아내 구타, 아내 강간의 문제로 제정 운동을 했지만 국가와 법의 어떤 제정의 과정에서 프레임을 가정이라는 어떠한 용어로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처럼 분절적인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동학대, 노인학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예, 포함된 용어로서 가정폭력방지법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설치 기준이 없다 보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등의 법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의 설치 기준을 가져오게 됐고 2000년도에 여가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가부가 가지는 힘이 많지 못하다 보니, 예, 여성폭력기본방지법 안에 그것들을 다 설치의 어떤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내가 전도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한 사람만이라도 건지자. 예, 제어의 이야기에 저희 편이 돼주시라고 생각하고, 예, 저는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도둠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예, 오늘이라는 상담소가 있고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대 아동 인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모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자립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자활지원센터 모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서 아직도 통합 지원에서 주거가 좀 빠져 있는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뭐 상담을 통하고 그것들 안에서 의료, 법률 이런 어떤 구조지원 사업들을 통하고 그 안에서의 역량들이 강화돼서 그분들과 함께 또 자활지원센터로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힘들을 계속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의 새 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어쨌든 아동지원 10대 문제까지 저희가 포괄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이 대상에서 예전에는 10대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어쨌든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에서 피해로 왔죠. 그런데 설치 근거를 상위법을 제정을 못해서 여전히 3인의 센터라는 이름을 가져갔지만 3인의 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원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제도를 저희는 일부러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런 것들 안에서 자율성을 어쨌든 굉장히 제도 안에서 아까 법적인 거 준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지침과 이런 어떤 제도들 안에서 한계는 분명하게 있잖아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하지만 저희가 만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안에 무엇을 변화시키거나 성장하는 데에는 굉장히 짧고 한계점이 되게 많죠. 그래서 통합 안에서 성매매 방지법은 만들어졌을 때 통합 지원 체계가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이런 어떠한 사례를 통한 뭐 안에 외부적의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통합사례회의도 하고 뭐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정교하게 또 제일 저희는 이제 제가 말하기엔 저의 언어입니다. 제일 하이 그룹이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제일 우리 안 되시는 당사자들을 저희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쨌든 저는 신영복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이 사회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솔직히 이해하는 걸로 차원이 될까요? 머리에서는 이해하고 뭘 하지만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고 저희가 실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발까지 내려보내는 작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도 그리고 되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요구도 합니다. 특히 성매매라고 하는 주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 안에서도 클라이언트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뭐 누군가는 만나시고 계실 텐데요. 거기 안에서 사례가 발굴이 돼도 이거는 한국적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주의 문제, 북한 여성들의 문제와 다 전시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국제포럼도 하고 있고 합법화된 나라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움직이는 주체로서 저희가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내 문제로 초대해서 보는 그래서 그것들을 재구성하고 해석하고 그것들을 여성주의 가치라는 어떤 기준으로 끊임없이 이제 정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엄연히 저희 나라는 식민지 시기를 거쳤고 저희는 이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그거는 역사적 맥락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진짜 안타깝게도 식민지 시기를 지나 미군정 시기가 오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공청제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윤방법을 만들죠. 그렇지만 윤방법에 만들면서 처벌법 보호 지원 체계가 아니라 처벌을 하겠다는 강력한 풍속영어,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윤락이라는 것을 여성의 문제로 보고 선도 보호한다라는 선도한다라고 해서 어디에 가두어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갱생하게 했죠. 이러한 가정 안에서 있다가 끊임없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산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팽창된 이 시기를 이런 역사적에서 국가가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경제 안보, 경제 발전 플러스 안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유지한 그 맥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군산 화재 사건이 나면서 어쨌든 법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도와 다른 인권의 관점으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 사항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안에는 보호법과 처벌법이 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범죄자 윤락에서 이 성매매 문제를 여성의 문제를 보고 여성들을 악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존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처벌을 해왔다면 이제 성매매 방지법으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 보고 그동안 그림자 뒤에 있던 알선자들을 처벌하고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법들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들은 매우 법은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데는 굉장히 부딪혀야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방지 종합 대책에는 예방과 보호와 집행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프레임으로 어쨌든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점점점 올해 저희가 작년서부터 이슈가 여가부가 폐지 뭐 이러면서 저희의 존폐 위기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분들의 저희의 최종 목표는 탈성매매입니다.
국가 정책에 어쨌든 반할 수는 없잖아요. 방지 정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성매매입니다.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최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도표로 보면 이 보호법에 의해서 어쨌든 구조와 자활의 도표로 그리면 상담소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라고 하는 단어, 구조 지원 사업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따로 되어 있고요. 최전선에서 상담소에서 탈출한 여성, 몸만 현장에서 성매매 현장에서 탈출하면 이후에 저희가 짐을 빼기도 하고 긴급 구조 요청이 오면 저희가 업소에 들어가서 그 여성을 긴급 구조해 온다거나 해서 상담이 시작되고 지원의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쉼터에 입소를 시키거나, 예, 이러한 가정은 시설 쉼터에 입소를 하면 직업훈련까지 다 가능하고요. 상담소는 의료와 법률 지원만 하고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체계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도표로서 구조에서 자활까지의 프레임을 이렇게 도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법을 만들 때, 이 법을 만들 때 통합 지원이 여성들에게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성매매 쪽은 가정폭력, 성폭력과 다르게. 그래서 빈곤의 문제들이 항상 같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을 때 개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부모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학교라는 이러한 관계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빈곤은 가족 해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성들이 또 다른 가족이 짐이 되는 상황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러한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성매매 현장에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유입된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지금 오늘 숭실대학교가 제 고향이면 숭실대학교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제가 성매매를 하는 공간에 가지 않습니다. 가출을 하게 되면 가출이나 어디를 했을 때는 제주에 가거나 내 고향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지 않고 지역을 이탈하게 되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동을 하고 성매매 현장에 들어간다라고 내가 아무런 나이와 이러한 조건에도 아무런 취약적 조건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선불구음이라고 합니다. 빚을 먼저 갖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 통합 지원 체계가 있지 않고는 어쨌든 지원에 우리가 말하는 탈성매매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통합 지원의 체계를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성매매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러한 것들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배우겠다라는 열망, 저도 배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성매매 이러한 경험들은 선생님한테 자원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스펙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성매매 경험은 어떤 걸까요? 내가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이거는 내 경력상에 늘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죠. 예, 특히 어린 나이에 유입이 되었다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사회적 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의 박스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사회적 낙인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탈성매매해서 여성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는 그냥 무자르듯이 오늘 했던 일을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 통합지원이란 여성주의적인 관점으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어쨌든 여성들을 만나면서 복합적인 폭력 피해 경험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희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저희도 프로그램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신뢰가게에서 등산 가기, 진짜 오늘 내가 만찬 즐기기, 마실 가기, 진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은 하지만 그 경험은 이 성매매 현장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그다음에 저희는 이들이 가지는 역량들이 되면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당사자 뭉치 네트워크, 당사자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연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사자의 경험들이 같이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가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성매매의 문제들은 그냥 대상화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경계하는 것들은 이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와 같이 함께하는 운동적 차원으로서 같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미줄을 우리가 되게 얽혀 있거든요. 먹이사슬들이 누구 다 돈이거든요. 예, 성매매는 돈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몇 시까지 몇 분에 끝나면 되나요? 10분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도 이 성매매를 바라볼 때 저도 인식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정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성매매로 이동을 하면서 솔직히 직결지에 처음 저희가 현장 방문 아울리치를 하는데 거기 안에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충격 쇼킹이었습니다. 저는 정능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아리 텍사스를 매일 보고서 학교를 다녔지만 거기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 활동을 어쩌다 보니 있으면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거기에 현장에 여성들의 삶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냥 저는 뭐 온정적 휴머니스트, 아니면은 냉혈적 당위적 저희의 당위성들을 찾아가기 위한 이상주의 사이에서 매번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냥 정상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유주의를 채택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죠. 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마주한 삶들은 절대 아니다였습니다. 자유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쨌든 문제화되고 특히 여성의 문제들은 폭력들이 지금 뭐 사건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시겠지만 더 교묘해지고 더 많은 여성들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피해들이 여전히 벌어지는 이 문제들을 간과하고 방관자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누가 걷어야 할까요? 네. 여성들이 당사자들의 힘이 된다고 이게 걷어질까요? 저는 이 변화와 성장에는 저부터도 솔직히 그 여성의 변화,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변화가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들은 함께 어쨌든 밖에서 있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균열들을 내주면서 비정상이라고 몰아갔던 것들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들은 우리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지원할 때도 어쨌든 사례회의를 하고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할 때도 법률 지원을 할 때도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관점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똑같은 설명을 해내고 변호사님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군이 저희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이거든요. 예, 어쨌든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점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늘상 저희 스스로도 저희 성매매 피해 상담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성매매 한다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여성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여성들이 또 다른 낙인으로 지원의 차별을 받을까봐 저희가 그냥 여성폭력 피해자이신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하려고 합니다라고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탈성매매를 못하는 것처럼 어쨌든 성매매가 가지는 이 합의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의 문제로 이 여성들은 자기의 낙인의 주체로서 그것들이 들통날까봐 더 움츠려들어 있고 또 성매매라고 하는 것들이 심리적인 처음에는 성매매 어쨌든 현장에 재유입이 되었지만 여성분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내가 특별한 폭력이 없는데도 외상으로 경험합니다. 그거는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어느 날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경험들을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왜 그러는지 인터뷰를 다 해봤더니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성매매로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일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 섹스를 할 때는 나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아분리가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5분 남았어요. 예, 시간이 어쨌든 이러한 그래서 판사님도 계시다고 하고 이러한 판사님들이 더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여성분들 저는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쪽에서 저도 늦게 시작을 했고 3분의 1이 16세에서 17세가 가장 유입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64%가 자살 충동을 합니다. 저희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매번 협박받습니다. 주사바늘로 찍어서 이거 보여서 사진 보내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64%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100%가 폭력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가정폭력을 피해서 탈출했더니 또 다른 어떠한 폭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 안에서 또 성폭력, 친족 성폭력이 있어서 내가 집을 탈출해서 나왔더니 또 가정폭력이 어떤 남자에 의한 가정폭력이 또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굴레에 그다음에 성매매 현장 안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들이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었죠.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평등한 관계, 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구호 아래 5가지의 원리로 어쨌든 지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위치성.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무력의 위치에 들어가는 제 순간순간을 보거든요. 그것처럼 권력이라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상담에서 권력 분석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사례 개념화하죠. 예, 그냥 개인적, 물리적, 뭐 사회적, 조건, 그 다음에 어쨌든 관계적 이러한 것들로 사례 개념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담소에 접수가 되고 초기 면접, 사례 회의가 를 통해서 누가 이제 담당자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검토해서 슈퍼비전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은 솔직히 구조지원 사업에 760만 원이랑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돈 76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쓰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 만약에 오늘 수원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그것이 통합 지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았던 돈을 삭제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매번 신고받습니다. 왜 내 760만 원이 개인 돈이신 줄 알고 왜 나한테 안 준다고 760만 원. 예,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주의 상담 기반으로 저희는 사례 지원의 초점이 이렇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저와의 사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활지원센터로 어느 정도의 힘이 강화되고 자기의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니즈에 따라서 어쨌든 자활지원센터 가는데 이 자활지원센터도 1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또 심사를 하고 1년 또 플러스해서 3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저희는 기초수급자가 안 됩니다. 지역자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9시부터 18시까지 있지만 공동장학 운영을 하고 인턴십 제공을 합니다. 근데 100시간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50시간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시간당 8,310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거가 안정되어지지 않는 분들한테 솔직히 원룸의 주거비 월세비로 다 나가면 솔직히 이 돈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 사업도 운동적 시각으로 사회권의 획득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건강권이라든지 주거권이라든지 학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서 그러한 준비들을 하는 과정 속에 탈성매매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예, 고민을 하고 늘상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이것들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의 사례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지만 개인정보 아까 얘기하셨죠. 어떤 내담자는 찾아와서 지금 당장 여기서
찢어주세요, 없애주세요로도 요구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5년 있다 오신 분들이 저희가 DB를 어쨌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점이 끝나지 않거든요. 저희는 종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DB에 해놓고 10년, 뭐 3년 있다가도 또 다시 오셔요. 몇 개월 저희 지원을 받으셨다가. 그런데 이런 사례 관리가 5년에 또 어떤 서로의 소통이 안 되다가 5년 있다가 왔을 때 갑자기 내 정보들을 다 없애달라고, 폐기해달라고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문제 제기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저희 안에서의 한계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인권과 어쨌든 개인정보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사례 관리하는 것들이 노출의 정도가 어디까지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거기 안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도 발달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로 아까 뭐 조현병 어떤 것들을 낙인화 찍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하지만 그것들을 연계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통과 선생님들과 많은 소통을 좀 같이 하면서 이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쨌든 같이 함께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